네, 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 시간에는 해피약국 황조연 약사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할게요. 이 자리에 해피약국 황조연 약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2022년 마지막 날을 그러네. 우리 황조연 약사님과 함께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우리 되게 이렇게 특별한 사이잖아요. 그렇죠. 왜? 그냥 내 마음대로. 우리는 알아. 근데 이게 몇 년을 함께 하면 특별해질 수밖에 없어요, 약사님. 뭐 제가 진짜로. 누굴 좋아하면 되게 질척거려요. 근데 그 질척거림 나는 환영. 여하튼 간에 한 해 동안에도 진짜 유익한 정보 저희 좋은 아침 청취자분들께 많이 알려주셔서 미리 좀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정말 유익한 정보들 많이 주셨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 뭐 심지어는 120세 시대 열렸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건강에 청신호가 오는 거는 별반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50쯤, 40, 50대쯤에 그냥 청신호가 이제 적신호로 바뀌는 거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고민들을 좀 하시는 게 치매 다음으로 걱정하시는 게 또 요 골다공증? 이거가 생각보다 네. 되게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50대 이상은 거의 반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 이게 너무 놀라워요. 그리고 제가 이게 기준이 솔직히 미국 통계예요. 네네. 한국 통계로 가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아시아 여성이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이게 문제가 치매도 정말 제가 정말 걸리고 싶지 않은 몇 개가 있는데 뭐 그러니까요. 이 골다공증은 문제가 네. 뼈가 부러지면은 나이가 드시면서 상태에서 부러지면은 잘 낫지도 않고 이게 행동에 제약이 생겨버리니까 네네. 그 심한 우울증으로도 가고 이게 또 다른 질병을 야기하더라고요. 맞아요. 또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합병증 뭐 이런 걸로 나중에 연세 드신 네. 분들은 또 돌아가시기도 하잖아요. 이게 진짜 제가 옛날에 약대 다닐 때 이게 네. 문제였던 게 보면은 꼭 이제 겨울 되면은 저는 이제 좀 추운 데서 이제 약대를 나왔는데 네, 로케이션을 네. 돌 때 보면은 어머니 아버님들이 이제 뭐 이렇게 뭐 간단한 예를 들어 뭐 가라지로 나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병원에 실려오세요. 네네네. 물론 간단한 골절로 왔는데 와가지고는 이제 폐렴을 앓죠. 폐렴을 알아서 이게 갑자기 또 이게 sepsis라서 전신 뭐 염증 증세가 네네. 나면서 그렇게 돌아가신 분 저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단순한 골절이 아니라 네. 이걸로 약이 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다 보니까 이 상태로 병원을 오게 되면은 되게 그러니까 응급실 실려오고 뭐 병원에 입원하고 그럼 네네. 또 다른 병이 생기고 네네. 또 그러니까 한 번 그 골절로 들어왔는데 나가는 데까지 너무 오래 걸리고 맞아요. 또 리헵 가고 미국은 네네. 또 그럼 그 리헵에서 그러니까 뭐 어떤 병원은 아무래도 그냥 집보다는 더 병균이 많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면 왔다가 그렇죠. 어쩔 수 여러 없잖아요. 병자들이 왔다 갔다 하다 그러니까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뭘 걸리시고 또 거기서 걸리는 거는 좀 더 세니까 또 이게 너무 악순환이더라고요. 저는 이걸 그러네요. 되게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고 네네네. 또 저희 아시는 그러니까 환자분들도 보면은 뭐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맞아요. 그 낙상 사고 너무 많아요. 맞아요. 저 아시는 분은 부부가 둘 다 넘어지셔가지고 너무 다행인 게 뭐 어떤 뼈도 뭐 골절되진 않았지만 다행이네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너무 아파요. 그렇죠. 뼈가 뭐 부러지지 않아도 아파요. 그러니까 일단 뭐 젊은 층에 비해서 근육 손실량도 많고 지방도 그러니까요. 없고 이러다 보니까 더 충격이 심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웃긴 얘기인데 살이 좀 있고 네네. 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배 좀 이렇게 살이 좀 있고 이러면은 이렇게 넘어졌을 때 네. 이제 그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이 쿠션이 있는데 네. 어르신들 중에서 특히 나이가 좀 이렇게 뭐 되게 마르신 분들 넘어지면은 정말 쿠션도 없고 바로 충격이 뼈로 가기 때문에 네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게요. 그러면 우리 차근차근 좀 알아보죠. 네. 골다공증. 이제 뭐 사실 이제 생소한 병은 아니에요. 이게 대충 어떤 거다라고는 아실 알고 거예요. 계실 텐데 네. 그래도 골다공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이제 골다공증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뼈의 양이 감소해서 강도가 약해져서 넘어지거나 심지어 기침하다 뼈 부러지시는 분도 있어요. 진짜로. 진짜요? 진짜 요즘 심한 기침하다가. 심한 기침, 그러니까 요즘 감기 걸리신 분들이 보면 기침 되게 심하게 하시거든요. 맞아요. 기침하다가 뼈가 부러지신 분도 있고 뭐 허리 굽히기 등 가벼운 스트레칭에도 골절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를 말을 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증상이 별로 없는데 이제 네네. 골절이 생기면 통증이 어마어마하고요. 음. 골절이 발생한 부분에 따라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네네.
주로 골다공증과 관련된 골절은 이제 엉덩이, 손목 아니면 이제 척추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뭔가 충격을 받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곳들이군요.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지금 내가 골다공증이 있어서 그런지 허리가 많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골다공증 때문에 아프신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관이 그쵸. 있는 건 아닌 거죠. 이거는 골감소증 때문에 이렇게 뼈 때문에 아프지는 않아요. 그러니까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골다공증이 있다고 해서 어떤 증상을 뭐 통증을 느낀다거나 이런 건 그렇지는 아니니까. 않아요. 네. 네네. 이게 미국 자료예요. 미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018년 자료고요. 50세 이상 골다공증 및 저골량 유병률의 확률이 미국에서만 55.7%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50세 이상의 성인의 절반 이상이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뜻인데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50% 찬스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아직 한마디 안 할게요, 그냥. 그래요. 괜히 욕먹어요, 욕먹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연령층이 생각보다 어려요. 50대. 그렇죠. 되게 약간 이거 하면서 저도 준비를 하면서 약간 좀 쇼킹했던 게 네네. 30대 후반부터는 시작돼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물론 골다공증은 아니지만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드리는 말씀으로 맨날 이제 폐경 오기 전부터 준비하셔야 될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냥 그게 큰 막 저도 이렇게 피부로 느끼지 않고 그냥 계속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부터예요. 네네. 여성분들은 30대 넘으면 그때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네요. 아니 그리고 이제 뭐 이게 그냥 아무래도 골다공증 질환이 이미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쵸. 있는 분들은 없는 분들보다 훨씬 더 위험에 크게 더 노출되어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이제 미국 통계인데 제가 그냥 저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가 특별히 딱 지금 참석을 할 논문이 없어서 제가 딱딱 얘기를 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기억하기에 10명 중 7명이나 됐던 것 같아요. 한국 통계로는 여성분들. 진짜요? 굉장히 높네요. 생각보다 되게 많았어요. 아니 근데 도대체 이 골다공증은 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왜 여자들은 더 높은 거예요? 너무 억울해요. 여자는 정말 억울해요. 갑자기 또 아침부터. 저는 뭐 화가 절대 뭐 나는데. 무슨 페미니즘이라든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페미니즘 뭐 리스트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거랑은 또 다르죠. 그러니까요. 하여튼간에 참 약해요. 여자는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이 도대체 왜 골다공증 왜 생기는 겁니까? 골다공증은 이제 생기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나이도 있고요. 호르몬도 있고 또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네. 폐경 또 뭐 복용 중인 약, 뭐 스테로이드 같은 거 드시는 거, 뭐 이뇨제 뭐 이런 거, 뭐 기저질환, 뭐 흡연, 뭐 류마티즘 있는 분들, 뭐 알코올을 좀 과도하게 섭취하시는 분들 이런 게 있고요. 이게 이제 사람의 뼈는 이제 몸의 다른 조직과 똑같아요. 뼈가 이제 단단한 조직이라서 이게 다시 생성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우리 몸이 한 7년에서 10년을 주기로 자연스럽게 오래되고 손상된 뼈들은 제거를 하고 새로운 뼈를 이제 고체를 해요. 진짜요? 네, 이거를 이제 뼈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뼈 모델링이라고 해요. 네네네네. 그래서 30세 이전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30세가 나와요. 그러네요. 30세 이전, 특히 사춘기 이제 이른 성인기쯤에는 이제 균형 잡힌 뼈 모델링이 이루어져요. 한마디로 이제 30세까지는 오래된 뼈 조직이 제거되는 것과 우리 몸이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이제 균형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인앤 아웃이 동등하다. 동등하니까 뭐 손실이 없죠. 밸런스가 맞으니까. 근데 이제 30대부터 40대가 되면은 점차 이제 불균형한 뼈 모델링이 시작돼요. 네네네. 우리 이제 몸이 대체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오래된 뼈를 제거하기 시작해버려요. 그러니까 기초대사랑 떨어지는 것처럼 이게 맞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은 뼈의 강도와 질이 떨어지고 또 이제 골밀도 손실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네. 이제 이해가 되네요. 속도를 못 따라오니까. 3, 40대예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늦었나요? 그러니까요. 늦었어요, 저도. 아니 그러면은 이제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진짜 3, 40대 때 잘 준비를 못한 분들은 50대 때 이제 걸릴 확률이 확 높아지는 거네요. 네, 골다공증이 있는 부분은 이제 대부분 분들이 이제 50대 이상이세요. 물론 이제 조기에 오신 분도 있긴 하지만 그렇죠. 이 나이부터는 이제 뼈 형성이 손실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이제 노화가 진행함에 따라 이제 뼈의 뼈가 이제 구조를 보면은 두꺼운 외피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스펀지처럼 생긴 이제 뼈의 구조가 있는데 이게 더 얇아지고 그 안에 이제 연결도 덜 돼서 뼈의 구조가 되게 약화돼요.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실제로 약사님 그러면은 진짜 뼈가 굵은 사람보다는 뼈가 가늘고 작은 사람들이 더
나중에 좀 더 금방 걸릴 수 있겠네요.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한데 맞아요. 뼈가 작은 그러니까 성인이 됐을 때 네네네. 어린 애들이 아니라 이제 네. 성인이 됐을 때 뼈가 작은 사람들은 이제 큰 사람에 비해서 노화와 함께 골절의 위험도 더 커져요. 그러니까 뼈가 가는 사람들은 언니님, 아나운서님 지금 보고 있어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네요. 네. 나이 넘어, 뼈 가늘어. 저는 되게 뼈가 남들보단 강한 것 같거든요. 아, 슬프다. 이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웃네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뼈가 가늘다, 이러신 분들은 조금 더 내 뼈 건강에 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고요. 또 이게 호르몬이랑도 또 관련이 있다면서요. 네, 골다공증은 성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제 에스트로겐은 남녀 모두 그리고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뼈를 만들고 개조하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흔한데요. 네. 물론 여성이 이제 처음부터 남성보다 작고 또 얇은 뼈를 가진 경우가 많은 것도 있지만 네네. 골다공증이 더 여성에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이제 호르몬하고 관계가 있어요. 아, 네. 네, 폐경기의 여성들이 이제 에스트로겐 손실이 되면은 뼈 손실이 급격하게 발생을 하기도 해요. 아. 근데 이제 제가 그때 한번 갱년기 때 얘기를 드렸는데 네네.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폐경이 되면 이제 아예 딱 거의 스탑이 호르몬이 되잖아요. 스탑이죠. 근데 네. 이제 남성의 경우에는 갱년기가 이제 좀 이렇게 천천히 테스토스테론을 이제 감소하는 게 여성과 같이 이렇게 딱 그냥 끊어지는 게 아니라 점차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남성의 경우에도 일어나기는 하지만 조금 이제 좀 점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골다공증도 조금 나중에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알게 되니까 이해가 된다. 그냥 왜 신은 불공평하게 창조를 하셨을까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이 호르몬이 갑자기 중단이 되니까 그만큼 또 뼈 손실도 많이 일어나는 네. 거군요. 아, 맞아요. 그리고 또 뭐 이게 유전적인 요인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너무 당연한 거긴 한데 이제 골다공증의 가족력이 있거나 특히 외가 쪽에 병력이 있다면은 더 높아져요. 아, 엄마가. 네, 그래서 만약에 엄마 쪽에 이제 있다면 네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렇군요. 특정 약물 복용하시면 또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스테로이드 같은 거를 이제 류마티즘 환자분들은 스테로이드를 되게 오래 복용하시는 분들 네네네. 많으세요. 그런 분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 그리고 이제 혈전 제거, 근데 요즘은 솔직히 헤파린을 막 이거 많이 쓰진 않는데 헤파린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네네. 간질약 드시는 분들 이제 근데 갑상선 약이 들어가는데 이거 많이들 저한테 물어보시기는 해요. 네. 갑상선 약 그냥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필요 이상으로 이제 갑상선 약을 일부러 어떤 분들 이제 다이어트 목적으로 조금 더 세게 쓰시는 분들 계세요. 아, 진짜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네네네.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유방암 및 전립선암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들도 이제 있고 메토트렉세이트라는 이제 약도 뭐 이뇨제, 네네. 뭐 리튬, 뭐 피임약 중에서 이제 데포 프로제스테론이 들어가 있는 거, 네네.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는 제산제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오래 복용을 하실 경우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커져요. 참 이미 지금 나열된 병들도 사실 좀 심각한 거잖아요. 이런 병들로 인해서 약을 이미 드시고 계신데 이 약도 맘 편하게 또 못 먹겠다. 그런 마음이 좀 지금 드는 거예요. 네, 모든 거는 이제 리스크 앤 베네핏이죠. 그렇죠, 내가 그렇죠. 이거를 안 먹으면서 근데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약을 잘 안 드시려고 많이들 노력하세요. 제가 솔직히 골다공증을 가져온 이유도 네네. 골다공증 약이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되게 뭐 턱뼈가 괴사된다 이런 얘기 때문에 안 드시려는 분들 저 꽤 많이 봤어요. 오래 먹으면 안 된다더라. 네네네네. 물론 다 맞는 말이기는 해요. 모든 게 그러니까 턱뼈 괴사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네. 모든 거는 제 얘기 드려요. 아스피린 먹고 내장 출혈 있을 수 있다고. 그렇죠. 사이드 이펙이 다 있어요. 모든 건데 얼마나 그렇게 솔직히 턱뼈 괴사 제가 본 적은 아직 없고요. 네네네. 네, 그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렇군요. 아직은 없고 저는. 근데 이제 이런 약을 잘 안 드시려고 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이제 사이드 이펙 때문에. 네, 근데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를 안 드심으로써 정말 나중에 골절이 일어나면은 피해가 더 크죠.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제 드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죠. 그렇군요. 저희 그러면은요, 노래 한 곡 듣고 광고 듣고 와서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민이 불러요. 낮과 밤.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오늘 좋은 아침 초대석 시간에는 해피학국 황조연 약사님 모시고 골다공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 골다공증이 생긴다 쭈루룩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뭐 네. 골다공증 이제 아무래도 그 폐경기 이후에 여성이 더 많아지는 이유 그리고 또 뭐 유전적인 요인, 또 특정 약물을 사용했을 때, 또 골다공증에 취약해지게 된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알코올도 있고 흡연도 있고, 이 알코올과 흡연은 항상 이렇게, 같이 가죠. 그렇죠. 콤비로 이렇게 항상 가는 것 같아요. 모든 질병에나 하여튼 취약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 골밀도가 영양 섭취와 생활 방식에 따라서 또 이렇게 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누구나 다 이 나이가 되면 걸리는 건 아니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우선은 과도한 알코올 섭취를 하면 이제 이거는 이제 여자는 하루에 한 잔 네. 이하, 남자는 2잔 이하. 그러니까 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이거보다 많이들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쵸. 네네네네네. 끝나시는 분들 별로 없고. 그러니까요. 제가 맨날 얘기 드리는 게 물어보세요. 저한테 또 되게 갑자기 사이드로 나가는데 주사 맞고 술 마셔도 돼요? 한 잔은 된다고 그래요. 네네. 이제는 안 해요. 한 잔에서 안 끝나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안 된다고 얘기해요. 제가 한 잔 돼요. 그럼 어머님도 되게 싫어하세요. 막 눈빛으로. 아니야. 더 된다고 얘기해줘. 아니, 그러니까 남편분들이 물어보시면 어. 어머님이 뒤에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아예 안 돼. 눈빛으로. 네. 아, 그러고요. 골다공증도 골다공증이지만 골감소증이다. 요런 진단을 받으신 네.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영어로 오스티오피니아라고 하는데 이제 골밀도 측정 결과 골량은 낮은 상태인데 골다공증이라고 할 정도로 심하지 않은 골량을 일컬어요. 아, 그러니까 골다공증으로 가는 어떤 중간 단계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골감소증은 이제 30대 이후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네. 그때부터 이제 낮은 골량과 뼈 손실로 인해서 발생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네요. 근데 골감소증에서 골다공증으로 이제 진행되었다는 징후 중 하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작은 부상에도 이렇게 뼈가 부러지거나 이런다면은 네. 골다공증을 이제 의심해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뭐 카페트에 넘어져서 걸려가지고 넘어졌는데 뼈가 부러졌다. 웬만하면은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조금 이상한 거예요. 음. 그건 이제 뼈의 문제일 확률이 더 높거든요. 네네. 그러면은요, 이제 내가 골다공증인지 아닌지 요거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뭐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닐까요? 네, 내가 골다공증인지 아닌지는 이제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네네. 이제 가장 흔하게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본 덴시티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덱사라고 하는데 네. 이제 Dual Energy X-ray Absorption Meter인데 이게 이제 T-스코어 요 결과가 이제 T랑 G로 나와요. 네. T의 경우에는 이제 T-스코어의 경우에는 나의 골밀도를 이제 정상인의 골밀도랑 비교한 결과, 그러니까 젊은 사람의 얼마나 간단하게 촘촘한가. 네, 그래서 요 결과를 이제 마이너스 1 이상이면은 정상인 거고요. 네.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5 사이에 있다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오스티오피니아로 이제 골다공증 전 단계고요. 마이너스 2.5 이하, 그러니까 마이너스 2.5, 뭐 마이너스 2.7, 뭐 요거는 골다공증이에요. 네네네. 이제 또 G스코어는 이제 연령, 성별, 체중, 민족 또 인종에 따라 이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표준 편차의 위아래 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G스코어는 나랑 같은 연령과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의 비교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근데 이거를 검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골밀도를 측정하는 것이 뭐 가장 이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이제 선생님께서 다른 검사를 이제 주문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뭐 약을 드시고 있는데 이 약이 잘 듣는가, 뭐 다른 이유를 좀 찾아보기 위해서 뭐 비타민 D 검사 아니면 네네. 뭐 호르몬 아니면 혈중 뭐 칼슘 검사 뭐 이런 거 정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대표적인 진단 방법이고요. 네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골다공증이라고 해서 뭐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솔직히 뭐 디스크나 뭐 협착증일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골다공증 자체로는 이제 통증으로 이어지지는 않고요. 네. 이제
다만 이제 골절로 이어질 확률이 이제 많아져서 예방을 하고 최대한 이제 늦게 진행이 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예방 방법을 좀 저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골다공증이 어떻게 누구에게 좀 더 위험도가 많다. 요거까지는 이제 저희가 네. 배웠으니까 그러면 예방 방법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까 이제 골다공증이 생기는 이유를 이제 봤는데 거기랑 이제 반대로 하면 되는데요. 네. 물론 이제 나이가 들면서 뼈의 손실은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렇죠. 골다공증과 이제 골절을 이제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만큼 막는 거예요. 음. 우선은 이제 식단을 좀 바꿔주는 거예요. 네. 이제 너무 이렇게 한국 분들이 좀 약간 이제 짜게 먹는 걸 좋아하시는데 자극적인 걸 좋아해요. 저도 되게 짜게 먹는 스타일인데 네네. 싱겁게 먹는 게 좋으세요. 왜냐면은 너무 짜게 먹으면 몸에서 이제 나트륨이 나가는 때 이제 소변으로 나가는데 그때 이제 칼슘을 데리고 나가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칼슘이 풍부한 유제품 많이 드시는 거. 네. 근데 그냥 우유는 약간 한국 분들이 많이 락토스 인톨런스 유당불내증 있으신 분들 많으셔서 네네. 장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요구르트 같은 이제 그런 대체할 수 있는 걸로. 네, 발효 우유 제품 같은 거 드시는 네네. 것도 괜찮고요. 네. 또 이제 연어, 고등어 같이 이제 비타민 D가 풍부한 그런 그런 식품도 좋고요. 뭐 네. 두부도 좋고요. 그리고 또 지속 가능한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운동이 모든 만병들에 맞아요. 대해서 예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운동이 참 중요해요. 네네. 이제 골다공증 예방에 가장 좋은 게 운동인데 규칙적인 운동은 뼈 손실을 예방을 하고 뼈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줘요. 이제 우리 몸은 이제 중력에 대항해서 몸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잖아요. 저희 그렇죠. 몸 무게를 지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운동을 하면은 이제 뼈에 가해지는 이제 중력이 이제 뼈에서 약한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뼈세포가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우주 정거장에서 생활하시는 이제 우주 비행사들이 이제 돌아오면은 골 손실이 있다고 해요. 그냥 중력을 안 받으니까.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꼭 그런 의미에서 아, 그래서 뼈가 많이 약해져 있는 네, 거군요. 그래서 꾸준한 운동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뭐 평지나 트레드밀, 그러니까 자기가 근데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그렇죠. 골다공증이 있으신데 너무 또 무리해가지고 그렇게 그걸로 하지 마. 또 네. 인해서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만큼의 운동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뭐 평지나 트레드밀 걷기 가능하시다면은 뭐 계단 오르기 같은 거, 네네. 뭐 하이킹 필요하시면 지팡이 같은 거 짚고 하시고 뭐 어머님들 이렇게 그냥 따분한 운동 싫어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뭐 꼭 굳이 어머님뿐만 아니라 아버님들도 이제 에어로빅이나 줌바 같은 거 네네. 이런 거 뭐 또 등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엮기 들기 이제 누운 자세로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 이제 척추를 보호할 수 있거든요. 근데 또 너무 또 무거운 거 일부러 막 이걸 무거운 걸 한다고 또 좋은 거는 아니니까 그렇죠. 내가 들 수 있는 만큼의 이제 무게를 들고 엮기 들기 또 앉아서 하는 운동도 좋아요. 아, 그렇군요. 네. 또 아까 이제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듯이 흡연이 좋지 않아요. 맞아요. 흡연은 이제 골다공증의 주요 원인인데요. 이제 이게 흡연 주요 원인도 돼요? 주요 원인이에요. 오. 오래 이제 피시는 분들 네네. 뼈 형성 세포에 직접 작용해서 뼈 형성을 감소시키고요. 아. 또 흡연 여성분들 중에서도 흡연을 오래 하시고 어린 나이부터 했다면은 이제 좀 다른 일반적인 나이보다 조금 더 일찍 폐경이 올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에스트로겐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쳐서 조기 폐경을 오고 그러므로 또 골다공증이 더 생길 위험이 높아지고요. 그러네요. 또 흡연이 식욕을 억제한다고 해요. 아, 그래서 다이어트로 또 이렇게 흡연하시는 분들도 진짜요? 네, 그래놓고 왜 금연하면은 너무 많이 그건 살찐다고. 알아요. 금연을 하면은 네. 이제 입이 궁금해서 뭘 드신다고 하시는 건 알아요. 아우. 그러니까 그래서 또 이게 식욕을 억제하기도 하는군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malnutrition 이제 영양소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러게요. 또 올 수도 있고요. 네네. 또 이제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는 게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여성은 한 잔, 남자는 두 잔. 네네. 알코올은 이제 새로운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를 감소시켜요. 아. 또 그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음주를 하게 되면은 좀 사람이 이제 좀 이렇게 약간 중심을 잃죠. 몽롱하고 중심을 잃고 이러다 보니까 넘어지고 맞아요. 또 골절로 이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사실 낙상을 좀 방지하는 거 좀 필요하잖아요. 주로 맞아요. 욕실 아니면 뭐 침대에서 내려오시다가 뭐 소파에서 일어나시다가 중심을 잃고 뭐 이러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국 분들이 약 드시는 걸 매우 꺼려하셔서 네네. 예를 들어 나이가 들면은 아무래도 소변이 더 젊었을 때보다 자주 마렵고 이래서 소변약도 이제 들어가는데 그것도 네. 안 드시는 분들 계세요. 아. 근데 그 소변약을 드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밤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다가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깨어있을 때만큼 이제 또렷하지는 않잖아요. 저희도 그런데. 맞아요. 그렇게 일어나시다가 넘어져서 골절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것도 솔직히 하나의 이유고 삶의 네네. 질도 이유지만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르신분들 중 저희 할머니도 그랬고 이제 침대 옆에 가드 설치는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저희가 아기들 하듯이 맞아요. 네 가드를 꼭 하셔주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더 좋은 거기를 거는 잡고 뭐 일어난다든지. 네 그냥 아기들용 가드도 좋지만 좀 더 좋은 건 어른용이 아예 있겠죠? 딱딱하게 딱 잡고 일어날 수 있는 거 네네. 그런 게 좋고요. 이제 골다공증은 뭐 골절의 위험을 증가시키지만 당연히 넘어지는 거는 너무너무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엉덩이 같이 큰 뼈가 부러지면은 더 심각한 문제가 이거 야기하고요. 네. 보행기나 이제 지팡이 없이 다시 걷기가 힘들어져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큰 골절 이후에 독립성을 잃게 되세요. 그러니까 생활에 제약이 너무 많이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에 따른 내가 뭔가 혼자서 할 수 없다, 걸을 수 없다, 운전할 수 없다, 이게 큰 우울증으로 또 오거든요. 그렇죠. 특별히 여기 또 한국이 아니고 미국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게 또 다른 지병을 맞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제 아시는 어르신분들 중에서도 진짜로 이제 넘어져서 갈비뼈에 금이 가셨는데 네네. 갈비뼈는 이제 특별하게 솔직히 깁스를 할 수가 없어서 맞아요. 자연적으로 나야 돼요. 근데 문제가 이렇게 요즘 같이 감기가 돌 때 이 문제가 기침하다 보면 그냥 해도 아픈데 기침을 하니까 이게 너무 아파서 막 정말 어떻게 하실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매번이 눈물이 진짜 엄청 날 진짜요. 거예요. 너무 특히, 통증이.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이게 원래 이제 깁스를 하는 이유가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는 맞아요. 자꾸 기침하니까 자꾸만 더 더디게 났고 이게 아.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랍니다. 그러네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성인병 갖고 계신 분들도 아무래도 이런 거 관리를 좀 잘 하셔야겠죠. 네, 성인병 갖고 계신 분들 당뇨, 혈압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폐경이 되신 분들은 솔직히 저는 호르몬 테라피 하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저도 나중에 할 네네네. 계획이에요. 이게 제가 주변에서 보면 저는 아무래도 의학 쪽에 나와 있으니까 네. 너무 많이 봐서 또 이게 어떤 지병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드러내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럼 에스트로겐이 나오는 게 벌써 그 전에 끊기신 분들. 그렇죠. 뭐 난소는 살려놓은 경우는 이제 뭐 상관이 없는데 같이 제거를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좀 테라피를 좀 하셔야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골다공증도 되게 큰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거 호르몬 요법은 아무래도 유방암에 걸리셨거나 가족력이 있거나 난소암에 걸리셨거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요건 좀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아무래도 어떤 약물을 좀 취급해야 된다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과 또 이 상의를 분명히 하셔야 되겠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또 뭐 보충제로 우리가 또 이렇게 꼭 예방하는 차원에서 좀 먹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럼요. 이제 제일 먼저 나온 게 이제 칼슘인데 네네. 음식으로 섭취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뭐 우유, 치즈 아까 말씀한 뭐 유제품 네.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이제 뼈채 먹는 뭐 멸치 뭐 이런 네네. 거 드시는 게 좋은데 아무래도 이거를 이제 권장량이 한 800에서 1000 되는데 그 정도를 드시려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양제로 드시는데 이제 칼슘은 이제 염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솔트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복용 방법이 다르긴 한데 네.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제 한산칼슘 이제 칼슘 카보네이트의 경우에는 식후에 복용을 하셔야 돼요. 네네. 다른 형태의 칼슘은 이제 무방하지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이제 식후에 물과 함께 복용하시는 게 좋고요. 안 그러면 속 쓰려요. 이거. 네, 속 쓰려요. 그리고 칼슘은 솔직히 이제 부작용이 이제 변비 오실 수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비타민 D 햇볕 비타민이죠. 요거는 이제 장에서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도와주는데요. 네. 실내 생활을 많이 하시면은 이제 아무래도 한국 분들은 거의 결핍이에요. 보통 하루에 1000 정도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또 오메가3가 뼈 형성을 촉진시키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뼈 건강을 유지시켜줘요. 꾸준히 섭취하면 골다공증의 예방에 좋고요. 네네. 뭐 비타민 A도 부족하면 골 형성에 영향이 있어요.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비타민 K2 옛날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비타민 D3 K2라고 같이 나오는 게 있어요. 네. 이 D3 K2가 한마디로 칼슘을 뼈에 붙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 K2는 골세포의 합성 및 뼈에 이제 칼슘을 그러니까
비타민 D는 장에서 혈관으로 칼슘을 보내주고 네, 이동해 K2는 주죠. 네, 칼슘을 뼈에 이제 붙여주는 역할을 네, 해요. 네. 또 콜라겐이 있고요. 콜라겐이 많은 분들이 이제 피부에만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뼈에도 필요한 성분이에요. 뼈의 밀도 감소를 억제해주는 기능이 있고 이제 형성을 자극하고 손실을 늦춰주는 작용을 한다고 해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알아볼 게 이 골다공증에 이제 치료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우리는 예방 차원에서는 막 이렇게 하지만 이제 치료법이 있어야죠. 그래야 골다공증 걸리신 분들이 좀 덜 우울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저희가 지금 시간이 얼마나 있죠? 이걸 네, 할 수 있을까? 한 3분 정도 더 있네요. 3분요? 네, 왜냐면 제가 오늘 꼭 얘기를 드리고 네, 싶었던 네.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약 드시는 복용 방법이거든요. 네, 그럼 그걸 얘기할까요? 네, 왜냐면 오케이. 우선 골다공증의 약 종류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여성 호르몬제 있고요.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체가 있어요. 요걸 알록시펜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내가 이거를 여성 호르몬을 먹지 못하는 상황일 때 요거를 이제 드시면 되고요. 네네. 이제 가장 잘 나가는 약이 이제 비스포스네이트라는 건데 요게 이제 우리가 제일 잘 나가는 골다공증 약 어머님들 뭐는 거의 다 드실 거예요. 포사맥스예요. 네네. 이걸 아마 알렌드로네이. 지금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진짜 많으세요. 제가 이걸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게 저희 약국 다니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그냥 해드려요. 근데 네. 이제 아무도 많은 분들 뭐 멀리 계신 분들 뭐 미국 약국 다니시는 분들은 요거를 다 설명을 잘 못 들으실까봐 얘기를 드리는 건데 네네. 요 알렌드로네이트는 꼭 이제 방법이 좀 있어요. 이건 이제 입으로 드실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혈액으로 가는 양이 너무 적어요. 아. 너무 적어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빈속에 드셔야 되는데 네네. 알렌드로네이 드시는 분들의 특징이 70mg 드시는 특징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꼭 중요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 드시기 때문에 요일을 정하셔야 돼요.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거르지 않아야 된다. 많은 분들 뭐 주일에 드세요. 그냥 교회 가는 날 뭐 이런 네네. 식으로 아니면 토요일 뭐 이런 식으로. 네네. 일단 정해주시고 월에 한 번 드시는 분들은 날짜를 정해주세요. 뭐 1일, 뭐 15일 이런 그러네요. 식으로. 요거는 중요한 게 빈속에 드시고요. 그 다음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아. 칼슘, 비타민 D 아무것도 안 돼요. 다른 약도 아무것도 안 돼요. 드시지 마세요. 네네. 음식도 그렇고요. 안 돼요. 네네네. 그리고 눕지 마셔야 돼요. 아, 왜요? 그러니까 앉아 계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혹시 이제 구강궤양이나 이제 여기 붙었을 때 네네. 이게 여기 이렇게 누워 있어서 이게 붙어 있으면 궤양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거는 이제 누우시면 안 되고요. 씹어 드셔도 안 되고요. 네. 입에서 그러니까 물론 빨아 드시는 분 없으세요. 되게 써요. 네네. 그래서 안 드시겠지만 그래도 빨아 드시면 안 되고 씹어 드시면 안 되고 누워 계시면 안 되고 물을 최소한 200 그러니까 종이컵, 그러니까 한 컵? 한 컵 이상 드셔야 네. 되고요. 네네.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어머니 보리차 안 돼요? 아, 진짜요? 네, 보리차 안 돼요. 생수여야. 생수여야 돼요. 커피 안 돼요. 아, 그렇군요. 네, 다른 약들 솔직히 저도 뭐 타이레놀 같은 거 커피랑 마시는데, 네네.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생수랑, 그러니까 제가 뭐 하나하나 일일이 말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물이랑 드세요. 그렇군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네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얘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턱뼈괴사. 네네. 치과 치료를 받으실 때 이걸 끊어야 되냐 이거 되게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데 요거는 솔직히 내가 얼마나 이제 위험성이 있느냐에 따라 달아서 요거는 한번 질문을 이제 내과 선생님과 치과 전문의가 선생님과 네.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게 좋기는 한데 그렇군요. 간단한 스케일링과 충치 치료 정도는 솔직히 상관없고요. 네. 임플란트 할 때 뭐 좀 아마 뭐 그러니까 수술 치료처럼 네, 들어가는 임플란트 것들에 같은 거 대해서. 하시는 분들은 요걸 좀 끊어달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렇군요. 아, 진짜 오늘 너무 많은 정보들을 막 알려주시려고 애를 쓰셨는데 진짜 저희 오늘 시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타이트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나눠주셔야 돼요. 네, 정말 너무 추웠고요. 올 한 해는 정말 다들 막판에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고 바이러스가 너무 많아서 아마 다들 지금 고생하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감기로. 내년에는 더 행복한 일만 있으시길 바라고 자, 내년엔 좀 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가져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